안녕하세요. 모림채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다우 주식은 2024년 이후 급등할 예정이라는 트리플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일까요? 키포인트 첫 번째,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두 번째, 비자의 지배력은 엄청난 안정성과 시장 지배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맥도날드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 상승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비자, 맥도날드 3개 나오는데요. 그 이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우 주식들 모두가 성장이 느린 주식이라는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식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산업 평균으로 종종 간주가 되는데요. 30개의 구성 요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성장이 느린 주식이 많이 지수에 남아있지만 오늘날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인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우지수 일부 기업이 계속해서 높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우지수에 대한 노출과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원한다면 이러한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 1조 9천억 달러 시총은 성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크기 때문이죠. 동일 비율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훨씬 작은 회사보다 더 많은 수익과 이익을 창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독특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장 큰 수익원을 차지하는 온라인 판매 사업은 더 작고 역동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저마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광고, 구독, 제3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더욱이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24년 1분기 아마존 매출 1,433억 달러 중 25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영업이익에서 아마존 매출 150억 달러 중 94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은 수익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훨씬 더 작은 기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1분기 순이익 100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아마존 주가가 거의 60% 급등한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세 자릿수 이익 성장은 아마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단연간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인 프라이스 투 어닝 레티오 51을 저렴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규모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성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비자.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비자는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현금이 없어짐에 따라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는 경제에서 계속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갖춘 선도적 서비스 제공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전체 신용카드의 61%가 비자에서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훨씬 앞섰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차트가 있는데요. 자, 2027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카드에서 비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는 노란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파란색, 그리고 디스커버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비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량을 고려하면 총 결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며 그 중에서 비자는 소액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익원은 데이터 처리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청산, 결제, 네트워크 액세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국제거래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가 수익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 회계연도에 비자는 전년도 수준보다 10% 높은 8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이익 47억 달러도 1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소비자 금융 주식은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P/E 레티오 31은 지난 5년간 평균 배수인 35보다 낮아서 더 많은 매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업계 동향을 고려할 때 비자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맥도날드. 물론 투자들은 가격과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맥도날드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20 해피밀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맥도날드 주식을 좀 약간 하락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 해피밀 식사가 곧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맥도날드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맥도날드를 보호합니다. 회사의 고마진 수익의 대부분은 건물 임대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매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 금액이죠. 또한 회사 총 매출의 4에서 5%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 상승 영향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재무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로 회사는 연간 7% 증가한 19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주당 6.68달러의 연간 배당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2.6%로 S&P 500 평균 1.3%의 2배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맥도날드가 1976년에 배당금을 도입한 이후 매년 상승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당금 상승은 장기 주주들에게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PE 레티오는 22로 5년 평균인 28보다 낮아서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맥도날드가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 더욱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아마존의 차트입니다. 지금은 이 상승 추세선을 깨서 좀 내려가고 있긴 한데, 주봉으로 볼 때는 20선을 하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이 매수 포인트로 작용해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고 있는 유망한 주식 중 하나죠. 아마존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기술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비자도 여기도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고, 현재는 이런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대세 상승 중인 주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매수하고, 여긴 특히 이 기사에서는 폭등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주식이죠.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었고요, 아마존도 많이 다뤘었고. 자, 맥도날드는 제 채널에서는 처음인데요, 이 주식도 보면은 똑같이 대세 상승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매수 검토를 해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나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좀 안 좋은 상태로 현재 가고 있는데 역배열로 지금 돼 있네요. 자, 이 저점을 한번 연결을 해 봤었습니다. 기존 저점을 연결했는데 지금은 기존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수준이다. 그래서 $20 해피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상승 추세를 생각을 할 때 기사에서 본 것처럼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폭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점이 어딜까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해서 자,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또 나온다면 거기서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승, 302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258로 해서 또 저렴해진 가격이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존, 비자, 맥도날드라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폭등을 할 수도 있는 다우 주식 3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